안녕하세요.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어렸을 적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조금만 아파도 부모님께서 학교를 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익숙한 편이에요. 당연히 지금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일상생활이 사는 것에 문제는 없지만 제 버릇게 못 준다고 하시는 어른들이 말씀처럼 어렸을 적부터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집에서 먹고 자는 생활하면서 하는 것이 편하고 좋더군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매번 제가 집에만 있는 것이 걱정되는 것 같아서 제안했습니다. 이제 건강도 좋아졌으니까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즐기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했습니다. 유를 하셨어요. 너무 집에만 있는 것도 심리적으로 좋지 않다며 자꾸만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셨고 저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밖에서 일을 해보려고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경험을 많이 못해봐서 오랜지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특히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친한 친구들이 아니면 만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집 밖을 거의 나서지 않는 저를 보면서 지만해서 만 지내다가 나중에 시집도 못 간다면서 장난이 담긴 진담을 많이 던지 싶더군요. 하지만 전쟁통에도 사랑을 피워난다고 했던가요? 아무리 집에서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더라도 회사 방침상 한 달에 한 번씩은 사무실로 출근해서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이 담당자로 있었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만나서 함께 일하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한 지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첫눈에 반해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시도했고 다른 효자도 알아보기도 했지만 운명이란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남편이 끈질기게 붙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밤 당자를 바꿔주지 않거나 다른 회사를 찾아봐도 연락이 안 오거나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나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되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약 2년간 연애를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인해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디자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샤머니께서는 멋있는 일을 한다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또 집에서만 일을 하니까 남편에게 내주하며 훨씬 잘 챙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인지 결혼 허락을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큰 문제 없이 결혼을 치르게 되었고 신혼집을 들어가서 함께 알콩달콩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시댁과 가까운 곳을 신혼집을 얻어 살고 있기 때문인지 샤머니께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주변에 살고 계시는 형인과 함께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초반에는 그냥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야기를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자신의 집을 오가는 것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셔서 저의 살림에 대해 조금씩 지적을 하시기 시작하더군요. 이에 둘째야. 아니, 남편아. 오늘 아침은 이거 빵 쪼가리 몇 개 먹여서 회사 보는 거냐? 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회사에서 받은 일이 안 와서 남편이 빵을 챙겨 먹고 나갔어요. 왜 그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너 너무한 거 아니냐? 10일 선거권을 구자는 게 뭐 그렇게 바쁘다고 회사 출근하는 사람을 빵 쪼가리 먹여보내니 그리고 아무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지만 대체 살림 누가 이런 식으로 아니 해?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집에서 먹고 놀고 자는 것을 언급하셨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마음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침에 빵을 먹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고 물어볼 때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말싸움 하는 게 제 손에 있음을 깨달아서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적당히 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원래 제가 아침에 밥을 차려드리는데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를 부탁했어요. 저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 시어머니께서는 어쩔 만큼 두루 넓게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먹고 먹히고 먹이는 사슬과 같다고 이야기하더니 정말로 샤머니 꼬리를 잡힌 것처럼 물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물려서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 아들이 직접 빵을 가져다 먹고 간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최소한 설거지는 해놓고 나가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설마 매번 빵을 사다 두고 먹이는 거니까요? 것은 아니지. 아무리 회사에서 급하게 일 처리를 해달라고 했다지만 이가 뭐 남대 처럼 대기업에서 바쁘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꼴레이드 집에서 일 몇 개 해주면서 맞벌이라고 핑계대고 피해갈 생각하지 마라. 그늘 통서 어머니 말씀이 탐하죠. 아무리 남편이 먹고 간 것이라고 해도 설거지는 빠릿빠릿하게 해놨어야지.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하는데 뭐가 바쁘다고 회사에 우선 일하는 식으로 나와? 요즘은 편하게 일하는 며느리를 꼴불견이라고 하더라. 동서도 그 소리 듣지 않게 조심해. 막말로 통 속에 톤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오는 사람 다니고 꼴랑 몇 푼 벌어오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보기 안 좋아. 형님, 아무리 그래도 둔 꼴랑 몇 푼 벌어온다는 이야기 늘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집에서 일을 하니 꼴불견이라는 말씀은 제 7회 하시나요? 일 풀어줘. 윤모 그러고 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죠. 서외 생사람을 잡아난 통에서 생각해서 어머니한테 그런 약이 들지 않게 조심하라고 경고해준 죄밖에 없다. 나 참 황당히소 말이 안 나오네. 그래, 미 형님 말이 맞다. 네가 돈을 꼴랑 거품 벌어다 준다고 맞벌이 부부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예쁘다고 느껴지겠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월급도 많지 않은데 집에서 놀고 먹으며 일을 하는 사람은 꼴불견으로 보여지는 것이 맞는 거다. 어머니, 아무리 월급이 많지 않아도 제 일인데 말씀이 너무 지나쳐 주세요. 대마리 모투리 났니? 그러니까 매번 일한다고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그냥 회사 간 두고요. 아무리 정비소를 가서 일을 해라 하는 짐꾼 노릇도 안 그래도 일속 모자란데 며느리가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것만큼이나는 와서 일을 돕는 게 예쁨 받는 길이 아닐까? 그게 싫으면 네 형님이나처럼 용돈이라도 턱 안겨줘야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들을 말도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시더니 그냥 시댁으로 가셨습니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시어머니와의 만남으로 인해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더군요. 이런 일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확실히 남편이 매일같이 바쁘게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집에서 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꼴불견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었으며 특히 월급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은 것을 알고 나서는 실망감에 결혼 전과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일을 그만두고 시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정미소이어서 짐꾼 노릇을 하라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걸렸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며느리인데 샤워님께서 정말로 짐꾼 노릇을 시키실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살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이후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정리서로 나와 일순을 도우라고 하시는 일이 많아졌고 정리소 앞에 있는 차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뿐이지만 정말로 남자들도 쉽게 들기 어려운 쌀을 들어올리는 짐꾼 노릇을 시켰어요. 시어머니께서 시키시는 일이고 정리소 일이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도와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짐꾼으로 돈 받고 시댁에 추측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는 시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많이 설 없더라고요. 이때만큼은 남편과의 결혼을 후회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저는 갑작스럽게 무리한 일을 하다 보니 시 부모님이 정리조리를 몇 번 도와드리고 난 후 허리디스크가 발생하게 되어 모든 일을 앓기른 남편이 오히려 시부모님께 힘든 정미소 일을 그것도 쌀을 들어 올리는 일을 며느리에게 시키면 어떡하냐면서 대신 소리를 치며 한 소리를 해주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종 미소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이 기분이 나빴던 시어머니께서는 정미조이를 시키지 않더라도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저를 못살게 굴기 되었고, 여전히 형님은 옆에서 얄밉게 시부모님과 제 편을 왔다 갔다 하며 이간질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일을 그만두고 매일 같이 시댁에 어서 살림을 배우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갈등은 많아졌지만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친구가 제 디자인 센터를 959 아기옷 수업을 같이 일구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미혼 여성이었다면 고민 없이 바로 하겠다고 했을 텐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난 후에는 이런 제안이 오니 어쩔 수 없이 마서릭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부모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친구로부터 이런 제안이 왔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선영아, 사업 꾸는 게 쉬운 거 아니야. 말이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일조리디오 여 다녀야 할 텐데. 게다가 결혼을 하기 전이라면 몰라도 이미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서 사업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아빠,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댁에서 반드시 꺼라는 것을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만익하게 된다면 당분간은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한테는 숨기게 될 것 같아서 회사는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저는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디자인이라고 있는 회사에서도 사업이 안정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는 계속 받아서 일할 거예요. 친구가 사업 파트너로 제안했을 정도면 우리 디자인 실력이 좋은가 보구나. 너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엄마 아빠는 굳이 새로운 시작을 막을 생각은 없어. 하지만 시댁 식구들하고 남편한테는 너무 오랫동안 숨기지 말아야 한다. 관계의 수록,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감이 더 큰 법이야. 알았지,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가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면 곧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용이, 너도 알고 있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매번 주는 결과만 있을 수는 없어. 분명히 장점을 받게 되는 순간도 있을 거고 힘든 일도 겪어야 할 수 있어. 이것도 모두 감당할 수 있다면 아빠, 엄마는 사업 안 걱정 찬성이니까 잘 고민해보고 결정해라. 알겠어요. 아빠, 열심히 고민해보고 결정할게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는 혹시라도 제가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하거나 상처를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셨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형님이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얼마 벌지 못한다며 자꾸만 무시를 하고 꼴불견이라며 말씀을 하시니 이왕 친구에게 사업 파트너로 제언을 받았으니 제대로 참고시켜서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는 부모님을 길어하고 도전을 한번 해보기를 살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저도 친구도 아기 옷에 대한 정보나 경험은 없는 상태여서 디자인 몇 개만 가지고 시작을 했상이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친구도 아기 옷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시장 조사를 확실하게 하면서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입힐 수 있는 아기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눈에 띄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 반년 정도 잠을 줄여가면서 낮은 디자인 일을 하고 저녁에는 판매할 아기 옷을 디자인하는 것에만 매달리면서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판매했었는데 우연히 아기 엄마들에게 몇 개의 제품이 입소문 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죠. 처음에는 생각과는 달리 회사의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서 도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언제 달라질지 모른다고 제품 하나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아기 엄마들이 쉬지 않고 구매를 해주시는 덕분에 계속해서 제품 제작을 맡겨야 할 정도로 상황은 역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이트 등 다양한 곳에서 입점 제한도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사이트에서는 인기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도 했고 회사에는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직원분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매각을 원한다는 사람들과 투자를 해주겠다는 회사들도 생겨나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친구는 늘 지금까지는 제 모든 사정을 알고 있으니 혼자서 대표 노릇을 했는데 이제 경제력도 생겼고 슬슬 더 바빠질 테니까 얼른 가족들에게 사업 소식을 알리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공동대표로 사업자를 바꾸자고 하더군요. 마침 저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을 가져오게 되었고 여기저기 인터뷰 제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진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시댁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달력을 살펴보니까 주말에 형님의 막내 아들의 대잔치가 있어서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형님이 따로 행사장에 잡아서 돌 전지를 진행했다면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텐데 확인해보니 집에서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이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자는 형님 막내 아들의 돌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침샵사인 어머니께서 조카할 선물로 제가 디자인해서 판매하고 있는 아기 옷을 준비해서 형님에게 선물이라며 건네신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당연히 형님도 시어머니에게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옷이라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쉽게 구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구하셔야 하면서 너무 예쁘다며 좋아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뿌듯하니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얼른 제가 그 옷을 만든 회사의 대표라는 것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얄미운 형님이 자꾸만 저의 말을 가르쳐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샵사인 어머니께서도 형님 말씀에 한마디씩 거주셨고요. 이에 둘째야, 너는 아무리 돌잔치 왔다고 해도 네 영님 고생하고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대로 앉아있으면 어떡해? 아니, 아가서 네가 잘하는 음식이라도 만들어 오던지? 아니면 여기 주변 초살하다 던져주라.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꼴불견면이 이로 있으니 음식하고 초소는 찰할 거 아니냐? 어머니의 그냥 동선에 뜨세요. 요즘 젊은 면에 니들은 시댁일 때문에 와도 그냥 앉아있는 게 유예 있나 보더라고요. 제 친구네 동생도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그리스 새러 들어 며느리는 그래로 가만히 앉아있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기가 막혀서 한 소리를 했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승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통서는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요. 시키면 또 차라잖아요. 어머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왜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어디 며느리가 위아래 없이 시댁에 가서 그렇게 행동 안다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이참에 사업 성공한 것을 밝히고 사랑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어머니와 형님 둘이 애쿠 자게 잘 맞아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형님의 막내 아들 돌잔치를 축하해줄 마음이 없어서 먼저 가보겠다고 통부하듯 이 이야기를 한 후 그냥 집으로 나와버렸죠. 더 없이 기분 나쁘다고 흐르는데 계시는데 그냥 나가버리니 너 빨리 다시 안 들어와 그래 동서 아우른데 키다리. 시잖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야지.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면 괜히 동수만 앞으로 힘들어지니까 빨리 들어와서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해요. 시어머니,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두 사람에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곧 이어 남편에게도 연락이 왔으나 누가 모자 관 게 아니랄까봐 시어머니가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곧 이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버릇이냐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부는 이 문제로 한바탕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댁이라고 해도 그렇지 도전 친형이 이미 하시는데 왜 내가 그 집 청소해주고 요리까지 해서 바쳐야 해? 아니, 그리고 당신 요즘 시험관이랑 형님이 한편 먹고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줄은 알아? 집에서 놀고 먹는 꼴불견 며느리라고 하더라. 가족끼리 청소 좀 해주고 요리 좀 해줄 수도 있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 제트나인. 당신 빨리 전화를 하던 집으로 찾아갔던 해서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남의 지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지만 저는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죽어도 내가 먼저 사과 못하니까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억지로 사과를 시킬 생각이었는지 주말에 뜬금없이 데이트를 하자며 나가자더니 시댁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당연히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니 분위기는 그막 사려졌고 남편을 자꾸만 옆구리를 콕콕 찌르네 해서 아주 혼이 났죠. 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저는 모른 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시댁에 헐레벌떡 뛰어들어 오셨어요. 허먼, 이에 아차 보내온 이끼수 저 이 아들한테 써주신 유명 아기 오프랜드, 그거 동서울 살이에요. 투석총 말로 그 회사 대표 맞아. 기사 보니까 이 회사 매각 될 거라고 하던데 되면 통선 앞으로 금수저를 물고 사는 건데 진짜야. 이런 식으로 제가 그 회사 대표라는 것을 밝힐 생각은 없었는데 마침 중요한 순간에 형님이 직접 모셔서 분위기를 180도 바꿔주시니 저는 오히려 잘됐다 싶어서 시댁 식구들 앞에 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회사 제가 친구랑 같이 만든 브랜드 맞고 저는 투자자 디자이너 자격으로 이따가 얼마 전에 친구랑 공동대표로 사업자 바꾸기로 합의했어요. 그리고 기업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 조건을 따져보지 않아서 매우 불안합니다. 이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해본 결과 그럼 많이 낀 이 형의 말대로 회사가 매각되면 몇 억이 손 안에 들어올 거야? 네가 정말로 금수저를 물고 있는 그 회사 대표가 맞는 거냐? 고 말했습니다. 내 지인은 정말 금수저가 되었는지 의심스러워하며 그럼 많이 낀 이 형의 말대로 회사가 매각되면 몇 억이 손 안에 떨어진 게 맞아. 네가 정말로 금수저를 물고 있는 그 회사 대표가 맞는 거냐? 고 마침내 질문을 던졌어요. 친구랑 같이 시작했고 브랜드를 오픈할 때 친구와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도 작성했으니 아마 회사가 매각되면 반으로 분할하여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를 받을지 매각할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은 후 곧바로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만야 네가 그 큰 돈을 손에 쥐게 되면 방향이 우리 아들 목도 있는 거지 아니요? 지금까지 시댁에 살찐 거라고는 집에서 놀고 먹는 꼴불견이라면서 종의 소에 불러 몇 우리한테 살이나 들어온 기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는 왜 저한테 남편 몫을 쳤죠? 아, 위에 둘째야. 아우, 그때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살해줬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미 남편인데 수익이 반이 하도 나누어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시댁 식구들에게 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 억지로 입고 새 끌려와서 사과를 시키려고 했던 나 평가도 상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집 식구들이라 얼굴 마주보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소중한 가족과 함께 잘 살아보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거품을 물고 쓰러져 쉬더군요. 하지만 저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집에서 나와 곧바로 신혼집에서 짐을 챙겨 임대 목적으로 따르다 탔던 아파트로 갔습니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돌려놓고자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지만 끝까지 무시해버렸고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으로 관계를 끝내기로 정리했어요. 욕심 많은 시어머니께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떼어서 받으려고 수술을 거기에 했으나 저희 부부가 이혼까지 이어지게 된 이유로 시댁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에 저에게 돈을 뜯어가는 것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번에 저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대로 다시 되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 시댁 식구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부여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소중한 딸로서 대해 주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아기 옷 디자이너 일과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어요. 어쩔 때는 철이 결혼을 하지 말 걸 하는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결혼이란 값비싼 경험으로 두 번 다시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잘 꾸리시길 바라며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